평소에 EBS 강의만 주로 듣는데 EBS 스마일 희망특강 한다는 거 알게 돼서 사전 접수해서 왔어요. 제가 평소에 주혜연 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혜연 쌤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가야 되고요. 나가시면 왜냐면 그때 같이 넘어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원 안에서 은근히 떨려요. 괜히 이상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엄청 잘하면 된다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공부를 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EBS를 들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수능에 연계되고 하니까 주로 EBS 들어요. 앞서서 국어, 수학 영역 이야기하면서 3월 학력평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치렀던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겨울방학 때 이제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일주일은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퇴근해서 막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까? 뭐 이렇게.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함부로 열심히 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한 열흘 정도 넘어가면요, 아침에 와서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피로라는 것은 누적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주일간의 피로가 쌓여서 앉아 있는데도 예전만큼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공부할 땅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늦게 자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다음날 더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엄청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선생이란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도도 이것밖에 못 나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서야 어디 아이들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도 몇 달, 몇 년 먼저 이 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처럼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이 방학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3월 학력평가를 치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진짜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등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했나 싶고, 난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나의 공부 방법이 틀렸는가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래봤자 1월, 2월 2달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과 이제까지의 공부 방법을 다 부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상대평가일 때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점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문제가 어려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절대평가는 그게 안 되니까 더 우리 학생들이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이 진짜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EBS 수강후기 게시판이 막 난리가 나요. 선생님이랑 3일 공부하고 나서 등급이 2개나 올라,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아무리 명강의를 한다 해도 3일 만에 성적이 올랐을 리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쉬웠던 겁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력이 감소했나 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번 시험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기 위한, 그래서 출발점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부모님도 많이 와 계신데 옆에 친구가 지금 기출을 몇 번 했다더라, 걔는 3월에 지금 연계교재를 다 끝냈다더라,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저 친구가 270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제가 발에 맞지도 않는 그 신발을 신고 어떻게 빨리 뛰겠으며 멀리 달리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나의 발의 크기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솔직히 고2 때까지의 모의고사랑 고3 때의 모의고사는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2 때 제일 잘 받았던 성적을 기준으로 어머 내가 2등급이단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이 받던 평균 모의고사 등급에서 -1 혹은 심하게는 -2까지 한 것이 원래 여러분의 평균 성적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3월 달에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원래 출발점이 이러함을 보여주는 것 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출발점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아마 앞에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셨을 거예요. 뭐 기초, 연계, 기출, 그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출을 보는 시점이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 기출이 갖는 의미는 국어와 수학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기출 공부를 뒤로 미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일단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생각보다 단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어디서 또 이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우리 단어는 문맥으로 유추하는 거래. 물론 맞죠. 언어교육 모든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추라는 것도요. 한 문장에서 하나 모를 때 유추하는 거죠.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4-5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유추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에 영어 몇 지문이나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모르는 단어 정리한다고 하면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으며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따라잡아야 하는 분량은 엄청난데 여러분이 실제로 외우고 있는 단어의 수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하루 50개는 잡으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요. 저는 진짜 암기력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막 진짜 다음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단어는요, 한 단어를 붙들고 5분 동안 읽는다고 해서 기억이 5배 오래가지 않아요. 차라리 1분씩 5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방법을 한번 속았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집에 가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등급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일수록 지문에 있는 거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단어집으로, 특히 단어집 중에서도 기출 정리 단어집 말고요. 조금 더 기본적인 어휘를 가지고 있는 단어집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포 용지 큰 거 한 장 꺼내셔가지고요. 거기에 오늘 내가 외워야 될 단어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한 번씩만 쓰세요. 요즘 학생들은 여러 번 쓰라고 하면 싫어하거든요. 한 번씩만 딱 쓰시고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따 다시 꺼내셔서요. 아까 외웠던 거는 동그라미, 기억이 안 나는 건 체크, 그리고 다시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가 동그라미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날 되니까는 거의 반 이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다 볼 거예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2회 독을 할 때 처음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3회 독할 때부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암기 속도가 아주 빨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외웠을 때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 소위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인출하기 힘든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반복을 하면서 인출이 쉬워지는 것 뿐이니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누적 복습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어 실력이 그렇게까지 지금 아직 이 시기가 되도록 약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지구력이 좋은 학생은 아니란 얘기인데 누적 복습을 권하면 4일째만 돼도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요. 막 속이 울렁거려요. 나흘 전 거부터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하게 단어에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외우는 속도가 더 빠르기만 하면 됩니다. 단어는 저랑 약속 이거 하나만 꼭 지켜주셔도 오늘 힘들게 이 자리까지 걸음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특히 3, 4등급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쌤, 제가 대충 해석은 다 되는데요. 근데 꼭 문제만 풀면 틀리더라고요. 제가 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한번 곁에 앉혀가지고, 자, 이거 한 번만 해석해 볼래? 그러면 그 문장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쉬운 지문이야 어찌어찌 맞춘다 치지만 요즘에 등장하는, 특히 빈칸 문제에 등장하는 그 어려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지문을 봤을 때 문장 하나의 이해도가 70%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문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은 특히 3등급 이하 친구들, 솔직히 2등급도 중반 이후 친구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기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한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빈틈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꽃이 피어나고요. 나중에 해설지를 보면 헐, 이게 그 얘기였어? 완전 다른 이야기인 줄 하는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특히 성실한 친구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연계교재 풀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장의 해석을 막 다 써본대요. 근데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지금 2자릿수 곱셈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나는 아직 구구단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좋아. 난 지금 시간도 없고 빨리 실전을 해야 되니까 2자릿수 곱셈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구구단을 동시에 공부하겠어. 사실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쵸? 그리고 공부할 맛도 안 나요. 이렇게 공부하면 지문을 멀리 읽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도 괜찮아요.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루에 다만 5문장도 좋고 10문장도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좋은 구문독해 문제집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이미 집에 한두 권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연습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뭐 우리 많아야 5문장에서 10문장 보기를 약속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손으로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춰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했구나라는 게 이제 그때 드러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기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 생각했을 때 특히 한 3등급에 준하는 친구들은 연계교재가 아마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연계교재 공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95%의 수험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주고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답 맞춰보고요. 틀린 거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문법을 정리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초등학교 때 암기 과목 공부하던 딱 그 공부지 이게 영어 공부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단은 정답 맞춰보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왜 문제를 풀자마자 그렇게 답을 맞춰야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지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답 맞추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십시오. 1분 30초 보통 지문당 이야기하거든요. 풀었으면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으면서 이번엔 필요하면 단어 찾아보시고요. 한번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을 맞추기 전에 답을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 아까는 1번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3번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아까는 그냥 대충 감으로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첫 번째, 5번째 문장 때문에 답이 1번이구나.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던 강의를 보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을 먼저 맞춰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일단 틀린 문제 답에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해서 답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답에다가 내 생각을 끼워 맞춘다고요. 아니면 대충 감으로 찍어서 맞은 문제요. 해설지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래, 내 말이 이 말이었다고. 아, 맞아. 내가 아까 이렇게 푼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템포는 반드시 최소한 10분 정도 이후로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정리하는 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문법에 우리 학생들이 집착하게 됐는가? 사실은 뭐 여러분의 탓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대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네가 대학에 진학해서 영어로 된 원서를 가지고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요. 단어 외우라고 배웠죠. 그리고 뭐 문법 막 이런 거 막 투부정사 뭐 관계부사 막 이런 거 했죠. 근데 그 누구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3학년이 됐다고 이 어려운 지문을 던져주니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뭐 우리나라 수능은요. 원어민도 못 푼다던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는 음악으로서 로큰롤이 새롭거나 혁명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그 제한적 의미에 주목했다. 자, 이건 완벽한 지금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외우기 시작하죠. 단어를 혁명적, 제한적 막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어읽기. 아, 제한적 의미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구. 아, 오늘 공부 다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거면 못하러 읽어요. 안 읽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사고의 훈련,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큰 이유,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큰롤이 새롭거나 혁명적이라고 묘사됐다? 혁명적이란 단어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선생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한 게 아니죠. 그냥 단어를 되풀이해서 말한 거죠. 혁명은 어떤 겁니까? 기존의 것을 180도 뒤엎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로큰롤이라는 음악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음악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한적 의미에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온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럼 필자는 로큰롤이 기존의 음악과 180도 다른 것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한 번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쵸.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은요, 다 읽을 것도 없이 무슨 얘기였냐면, 로큰롤이 엄청 새로운 음악 같지? 아니야. 기존에 있던 전통이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음악이야.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문장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시간 완전 모자란데? 엄청 빨리 읽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다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특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3점 빈칸 추론 있죠. 뭐 킬러 문항이라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막 몇 개를 사서 풉니다. 킬러 문항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문장의 길이가 길고요. 그래서 보통 한 지문에 5문장 정도밖에 안 돼요. 배점이 높은 문항들은. 근데 그 5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문장이라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에 쫓겨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차라리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한 문장이라도 붙들고 생각하는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연습을 왜 이렇게 안 하지? 봤더니 2가지더라고요. 일단 하나는 힘들죠. 근데 저부터도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건 음악 들으면서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내용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면에선 어때요? 그냥 대충 풀면 10개도 풀 수 있는데 생각하면서 풀면 한두 개밖에 못 푸니까 왠지 공부 조금밖에 못한 것 같고 싫다고요. 그래서 안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연계교재 최종 그 노트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그러면 밑에 여백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용 정리를 아주 짧게, 뭐 아까 읽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로큰롤 전통 X 이 정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말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고 나서 쉽다 어렵다 느껴서 다시 정독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 느낀 난이도를 별로 상단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찾아다니더라고요. 뭐 쪽집게 뭐 찍어주는 문제 없나요? 막 이렇게. 근데 평가원에서 물론 어렵고 논리적인 글도 출제를 하지만 뭐 쉽고 평이한 글들도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찍어주는 거 찾아다니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처음부터 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난이도에 맞게 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생각은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3월 평가 끝나고 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선배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나 진짜 성적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너 말이야. 책상 앞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히 끊어서 읽는 거랑 시험장에서 1분 30초 안에 문제 푸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 연습이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저한테 어디서 들었다면서 해주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실전 연습이란 건 어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그 떨리는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기 위한 연습이 실전 연습이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0% 발휘되면 괜찮습니까? 좀 곤란하실걸요?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이 100% 발휘되는 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선배의 말에 따라서 실전 연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장은 약간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진짜 실력이 3등급 후반인데요. 지금 제가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 4등급 초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문제풀이 연습을 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3등급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거기가 끝이에요. 왜? 이미 내가 가진 실력만큼 성적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시간이 이미 지나가서 여름이 넘어갔어요. 남들은 이제 실전 연습 시작하겠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100% 실력이 다 나왔는데 다시 구문 공부로 돌아갈까요? 이제 와서 연계교재를 처음 수능 특강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못해요. 그때부터는 학교 수업이고 뭐고 모든 초점이 실전 연습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back to the basics,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실전 연습, 뭐 문제풀이 전략 이런 것에 하나도 휩쓸리실 필요 없고 정말 그런 거는 100% 상술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가지고 있는 실력을 높이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쵸. 지금 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 계속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특히 또 N수하는 친구들은 나 지금도 부모님 얼굴 뵐 낯이 없는데 이번에도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작 시험 한 번 못 본 거 가지고 마치 평생 시험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지금 다시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설명이 귀에 쏙쏙 박히게 목소리 톤이나 어조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데 너무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혜연 쌤의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달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의 방향을 제시해 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더 잘 먹히니까 그런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EBS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아이들, 저희 여기 춘천은 학원이라는 곳이 사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는 곳인데 그런 점에서 EBS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